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벌인 위험천만한 도박 하나가 결과적으로 미국에 더없이 값진 비밀 무기를 안겨준 사건이 있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50분, 낡은 헬리콥터 한 대가 하늘에서 급강하하며 미군 군함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시속 160km, 그러니까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헬리콥터는 미국 함선을 향해 곧장 목표를 잡았다. 표적은 만톤급 거대 구축함 US의 피츠제럴드였다. 공격자는 낡고 부식된 헬리콥터 한 대였고 지구상 최강의 전투함과 겁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려 하고 있었다. 물러서는 대신 상대는 순차량로 정면으로 방향을 틀었다. 함내 레이더 화면은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헬리콥터는 위험천만한 고도 500피트까지 내려왔다. 사이렌이 울리며 방어 체계가 깨어났다. 승조원들에게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초였다. 이것은 항법 착오가 아니었다. 강철로 쓴 정치적 메시지였다. 이란은 군함이 항로를 바꾸게 만들어 자신들이 이 바다를 지배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골랐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이 상황이 왜 그토록 위험했는지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한다. 아라비아 걸프는 그저 넓은 바다가 아니다. 매일 세계 원유의 20%가 흐르는 좁고 붐비는 해상 통로다. 이 좁은 공간에서는 모든 레이더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주변 모든 세력이 서로를 지켜본다. 피츠제럴드에 탄 미국 수병들에게 이날 아침은 평범한 순찰이 아니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미사일 90기를 실은 구축함에서 근무한다는 것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쏘지 않을 절제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 20살 젊은 수병의 한 번의 공포에 찬 결정만으로도 바로 그 바다 위에서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란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국제 무대에서 거듭 굴욕을 겪은 그들의 군은 국내 여론을 달랠 승리의 이미지가 절실히 필요했다. 미국 해군을 실제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전투 대신 순전한 연출을 선택했다. 낡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헬리콥터 한 대를 보내 수십억 달러짜리 미국 군함을 자극하게 한 것이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위험했다. 가까이부터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미국이 먼저 흔들리기를 바라는 것. 만약 미국 군함이 충돌을 피하려고 항로를 바꾼다면 이란 국영방송은 자신들이 강대한 해군을 몰아냈다고 대적으로 보도할 것이었다. 이것은 죽음을 걸고 벌이는 심리전이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게임이었다. 함교 위의 긴장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승조원들은 함선을 지킬 권리와 국제정세라는 무거운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헬리콥터가 가까워질 때마다 치명적인 실수의 위험은 배가 되었다. 수병들은 다음에 벌어질 일이 몇 시간 안에 전 세계 뉴스가 될 것을 알며 화면을 지켜보았다. 어쩌면 이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조용히 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라면 그 몇 초 사이에 어떤 선택을 내렸을지. 구축함의 어둡고 조용한 전투정보실 안에서 침묵은 한순간에 깨졌다. 주 레이더 화면에 초록색 점 하나가 나타나 평온했던 아침 순찰의 정적을 갈랐다. 이지스 전투체계, 이 군함의 디지털 두뇌가 즉시 신호를 포착했다. 채 1초도 지나지 않아 위협 데이터베이스가 다가오는 물체를 분석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낡고 느린 헬리콥터였지만 컴퓨터는 그것을 식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함대공 미사일로 그것을 격추할 수 있는 47가지 방법을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레이더 콘솔 앞에 있던 젊은 조작병은 숨을 죽인 채 화면 속 점이 중립 표시에서 붉은 위협 표적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시속 160km 이상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 점 안에 실제 사람이 타고 있다는 뜻이었다. 연술 행동가는 방어 콘솔 옆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하 3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할 버튼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버튼을 누르는 데는 2초면 충분했지만 이란 헬리콥터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는 그 정적 속에서는 그 2초가 20분처럼 느껴졌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빛나는 화면에 고정돼 있었다.
갑판 위에서는 자동 기관포가 깨어났다. 체계는 자동으로 헬리콥터를 추적하며 포신을 회전시켰고 분당 4,500발을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탐막이 그 항공기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추적 경보음이 낮게 울리며 완벽한 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남은 것은 사람의 명령 하나뿐. 그 순간 하늘은 불로 뒤덮일 수 있었다. 긴장은 숨막힐 지경이었다. 헬리콥터가 최후 방어선을 넘는다면 함선은 스스로를 지켰을 것이다. 전술행동과는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10마일, 그 다음 8마일, 그 다음 5마일. 점은 계속 다가왔다. 이것은 한쪽만 실제 무기를 가진, 그러나 다른 쪽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서운 치킨 게임이었다. 함장은 레이더 조작병 뒤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는 지휘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순식간에 내려야 했다. 발사해서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며 함선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화면 속 붉은 점을 바라본 뒤 사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오게 두라고. 이란 조종사는 조종관을 앞으로 밀며 해수면을 향해 급격히 하강했다. 그는 거칠게 부서지는 파도 위 겨우 500피트 상공에서 수평을 잡았다. 넓은 바다 위 근접 대치에서는 속도와 물리 법칙이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한다. 미국 구축함은 시속 50km, 즉 시속 30마일이 넘는 속도로 물살을 가르고 있었다. 그 거대한 함선을 따라잡아 근처에 머물기 위해 이란 헬리콥터는 낡은 엔진을 한 개까지 몰아붙여야 했다. 경고 사격은 없었다. 미국 함교에서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 오직 파도를 가르는 함선 엔진의 일정한 소음만 있었다. 그러나 낡은 헬리콥터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추격의 물리적 부담이 빠르게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좌측 엔진 오일 압력 계기판은 위험 구간으로 떨어지며 심하게 흔들렸다. 연료 계기판 바늘은 돌덩이처럼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미국 함선은 그저 압도적인 기계적 우위로 헬리콥터를 앞질러 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란 승무원들은 거센 해풍과 낡아버린 로터 블레이드와 그리고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미국 승조원들은 무기를 발사할 필요조차 없었다. 기계 고장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이미 이란 조종사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국 지휘부의 엄격한 명령을 받은 그는 죽어가는 기체를 미국 강철 함선 쪽으로 계속 밀어붙였다. 헬리콥터 기체는 그토록 낮게 나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신음했다. 수면 위 50피트를 비행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다. 특히 조종사보다 더 낡은 기체로는 더욱 그러했다. 조종관이 한 번만 잘못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풍 한 번만 불어도 헬리콥터는 바다로 뒤집힐 수 있었다. 미국 함선의 레이더 요원들은 이 위태로운 비행을 냉정한 전문가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적 조종사가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장비가 고장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심지어 고성능 연령상 카메라로는 헬리콥터가 고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과열된 엔진의 열 신호가 화면 위에서 하얗게 빛나며 적기가 위험할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절박함만으로 간신히 붙어있는 하늘을 나는 금속 덩어리 죽음의 함정이었다. 하지만 구축함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위험은 오히려 커졌다. 강력한 무기 때문이 아니라 공중 폭발이나 갑판 충돌이 여전히 미국 수병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제실한 긴장감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미국 함장은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흔들리는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란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적은 그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마지막 남은 연료를 태우고 있었다. 시계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몇 마일 안쪽까지 접근했을 때 이란 조종사는 자신의 위험한 비행이 완벽하게 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수명 가까이 위태롭게 비행함으로써 미국 해군을 겁준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 항공기 주위로 보이지 않는 함정이 조여들고 있었다.
미국 수병들은 이제 그 헬리콥터를 물리적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적의 비밀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하늘을 나는 저장 장치로 보고 있었다. 거대한 구축함의 전자전 체계는 조용히 그 헬리콥터가 내보내는 모든 신호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란 레이더가 신호를 낼 때마다 미국 컴퓨터는 정확한 주파수를 기록했다. 조종사가 무전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함선은 그 암호화되지 않은 신호를 그대로 포착했다. 이란 측은 실제로 본국과 연락하는데 기본적인 삼업용 무전 채널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값싼 무전기로 통화하는 것만큼이나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이란 승무원들은 아직 몰랐지만 그들은 미국 해군의 최고의 정보 자산을 그대로 건네주고 있었다. 그토록 가까이 접근해 낡은 전자장비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미국 측에 완벽한 디지털 지문을 남기고 있었다. 이것이 그날 아침의 진짜 반전이었다. 적은 자신들이 힘을 과시하는 영웅적인 선전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스로 전자적인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전투정보실의 정보 분석팀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하루였다. 그들은 적신호의 주파수, 펄스 주기, 강도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다음번에 미국이 전쟁에 나선다면 미군의 전자방해 장비는 이 특정 유형의 헬리콥터를 단 3초 안에 무력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진 시끄럽고 도발적인 비행은 보이지 않는 전자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진짜 싸움을 가려주는 요란한 눈속임일 뿐이었다. 이제 디지털 함정은 완전히 완성되어 있었다. 헬리콥터는 미국 구축함이라는 거대한 강철벽을 향해 마지막 절박한 돌진을 시작했다. 이것이 이 위험한 게임의 절정이었다. 진동하는 조종석 안에서 온몸이 땀에 젖은 이란 조종사는 스로틀을 최대 한도까지 밀어붙였다. 그는 함선 후방을 돌아나가며 실속해가는 엔진의 굉음이 물결을 흔들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손상된 헬리콥터 캐노피에 반사된 강렬한 햇빛이 미국 함선 갑판을 그대로 훑고 지나갔다. 무려 3초라는 긴 시간 동안 함선이 모든 사람이 완전히 침묵했다. 수병들은 숨을 죽인 채 적기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들을 덮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헬리콥터가 통제를 잃고 레이더 탑을 그대로 들이받을 것처럼 보였다. 전투정보실 아래에서 전술 행동관은 붉은 점이 함선 중심부와 겹쳐지는 화면을 음시하고 있었다. 무기체계는 이미 조준을 마치고 수천 발을 발사할 준비를 갖춘 채 그 기체가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은 극한에 달았다.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국 군함, 당신들은 이란 영해에 접근하고 있다. 즉시 항로를 바꾸라. 조종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코 위험 있는 지휘관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엔진이 멈추기 전 목숨을 구걸하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들렸다. 미국 함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헬리콥터를 바라본 뒤 조타팀에 조용하고 짧은 명령을 내렸다. 항로를 유지하라. 거대한 군함은 순찰 항로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갑판 아래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미국 수병 몇은 자신들 위 불과 몇백 피트에서 굉음을 내는 헬리콥터를 그제야 올려다보았다. 그중 한 명은 손을 들어 이란 조종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마치 여름날 지나가는 관광 유람선에 보내는 나른한 인사처럼. 그 단순한 손짓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모욕이었다. 미국 측은 전투 배치에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 위협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조종석 안에서는 순수한 공황이 밀려왔다. 5일 압력 경보가 조종사의 귀에 날카롭게 울렸다. 부조종사는 그의 어깨를 다급히 두드리며 텅 빈 연료 계기판을 가리켰다. 그들에게는 육지로 돌아갈 연료조차 간신히 남아 있었다. 미국 함선 위를 반 1분만 더 배회한다면 그들은 차가운 바다로 그대로 추락할 것이었다. 조종사는 지금 당장 선택해야 했다. 값싼 정치적 쇼를 위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돌아설 것인가. 시간은 끝나갔고 기체는 크게 신음했다. 바로 그 순간 미국 군함이 일상적인 순찰 항로에 따라 방향을 틀었다.
절박했던 이란 조종사는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도망칠 기회를 발견했다. 그는 무전으로 미국 함선이 후퇴하고 있다고 크게 외치며 죽어가는 헬리콥터를 돌려 이란 쪽으로 향했다. 남은 연료 몇 방울로 간신히 버티며 기체를 몰았다. 몇 시간 뒤 이란 국영방송은 흐릿한 영상에 감동적인 배경음악을 입혀 자국의 용맹한 조종사들이 미국 해군을 몰아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국내 시청자들을 위한 화려한 거짓 승리였고 아침 순찰조를 살짝 성가시게 만든 대가로 승무원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숨겼다. 그러나 전략적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이 사건은 절박한 국가들이 값싸고 소모품 같은 장비를 이용해 초강대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짜리 대응을 억지로 끌어내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것은 대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위험한 이미지 전쟁이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헬리콥터는 거의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것이 첨단 미국 구축함으로 하여금 레이더를 가동하고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드는 미사일을 준비하게 만든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미국 해군이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 가치 없는 표적에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낭비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함선의 방어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대한 전자정보를 그대로 흡수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은 채 적의 통신 방식을 완전히 파악한 것이다. 미국은 이란 승무원들이 살아서 돌아가도록 두었고 그들이 실제로 이겼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전투정보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훨씬 더 냉정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위협이 떨어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한 예행 연습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 좁은 해협에서 실제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은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교전 규칙은 그때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번은 그저 시험이었을 뿐이다. 다음번 위협은 어쩌면 10초조차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좁은 함교 안에서 발사 버튼과 절제 사이 그 짧은 순간에 서 있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신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될 것이다.